광해군, 형을 죽이고 왕이 된 이야기. 어두운 궁궐, 깊은 곳에서 비명소리가 들립니다. 8살짜리 어린 꼬마가 갇혀서 울부짖고 있습니다. 방바닥은 발을 디딜 수 없을 만큼 펄펄 끓고 있습니다. 아이는 살려달라며 뜨거운 문을 박박 긁었습니다. 이 끔찍한 살인을 지시한 사람은 바로 친형이었습니다. 당신은 형제 자매와 심하게 다투어 본 적이 있나요? 아주 어릴 적 장난감을 두고 싸운 기억이 있을 겁니다. 부모님의 사랑을 독차지하려고 질투하기도 하죠. 누구나 마음속에는 지기 싫어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장난감이 만약 한나라의 왕자리라면 어떨까요? 우리가 잘 아는 조선의 왕, 광해군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백성을 사랑하고 정치를 잘한 왕으로 불립니다. 하지만 그의 진짜 가족사는 너무나 잔인하고 무섭습니다. 자신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 핏줄을 처참하게 끊어냈죠. 도대체 왜 형제들을 그토록 끔찍하게 죽여야만 했을까요? 광해군은 원래 왕이 될 수 없는 두 번째 아들이었습니다. 심지어 어머니는 후궁이었고 그마저도 일찍 돌아가셨죠. 궁궐에서 그는 아무도 기대하지 않는 투명 인간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똑똑한 광해군을 칭찬하기는커녕 무시했습니다. 그의 어린 시절은 지독하게 춥고 외로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나라에 임진왜란이라는 끔찍한 전쟁이 터집니다. 일본군이 쳐들어오자 아버지는 백성을 버리고 도망칩니다. 하지만 광해군은 아버지와 전혀 다른 길을 선택했습니다. 직접 전쟁터로 나가 굶주린 백성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백성들은 목숨을 걸고 싸우는 광해군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음 왕은 광해군이 되어야 한다고 믿었죠. 광해군 자신도 이제야 인정받았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전쟁의 영웅이 된 아들이 너무 미웠습니다. 자신은 도망쳤는데 아들만 인기가 많은 것이 질투가 났죠. 그래서 아들을 더 지독하게 괴롭히고 깎아내리기 시작합니다. 전쟁이 끝나자 아버지는 아주 젊은 왕비를 새로 맞이합니다. 그리고 그 젊은 왕비가 드디어 아들을 낳게 됩니다. 이 아기가 바로 광해군의 배다른 동생 영창대군입니다. 진짜 왕비의 몸에서 태어난 완벽한 핏줄을 가진 아기였죠. 아버지의 눈빛은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반짝였습니다. 아버지는 오직 핏덩이 아기에게만 모든 사랑을 주었습니다. 대놓고 이 아기가 다음 왕이 되어야 한다고 떠들었습니다. 광해군은 그 말을 들을 때마다 피가 거꾸로 솟았습니다. 내가 목숨을 바쳐 나라를 지켰는데 다 뺏기게 생겼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갓난아기가 세상에서 제일 미웠을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가 갑자기 병으로 세상을 떠납니다. 어린 동생이 왕이 되기에는 나이가 너무나도 어렸습니다. 결국 우여곡절 끝에 광해군이 조선의 왕자리에 오릅니다. 수십 년의 고생 끝에 드디어 최고의 권력을 쥐게 된 겁니다. 하지만 왕이 된 그의 마음은 전혀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광해군의 마음속에는 아주 무서운 괴물이 살고 있었습니다. 바로 누군가 내 자리를 뺏을지도 모른다는 엄청난 불안감입니다. 신하들이 뒤에서 어린 동생을 왕으로 만들까봐 두려웠습니다. 밥을 먹을 때도 잠을 잘 때도 의심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했죠. 왕의 화려한 옷을 입었지만 속은 덜덜 떠는 겁쟁이였습니다. 가장 먼저 그의 눈에 거슬린 사람은 친형 임해군이었습니다. 형은 성격이 거칠고 사고를 많이 치는 위험한 인물이었습니다. 내가 왕인데 형이 언제 반란을 일으킬지 모른다고 생각했죠. 결국 광해군은 친형을 멀리 기양 보내고 몰래 죽여버립니다. 왕자리를 지키기 위해 첫 번째 형제의 피를 손에 묻힌 겁니다. 하지만 형을 죽이고 나서도 불안감은 전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의 시선은 자신보다 한참 어린 동생을 향하기 시작합니다. 당시 8살이었던 영창대군은 그저 평범한 꼬마였습니다. 왕이 뭔지도 모르고 엄마 품에서 재롱을 부리던 아이였죠. 하지만 광해군의 눈에 그 아이는 목숨을 노리는 암살자였습니다. 광해군은 무서운 음모를 꾸며 어린 동생에게 죄를 뒤집어 씌웁니다. 반역을 저지르려 했다는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만들어냈습니다. 동생의 어머니는 피눈물을 흘리며 살려달라고 빌고 또 빌었죠. 하지만 광해군은 군사들을 시켜 8살 아이를 억지로 끌고 갑니다. 궁궐은 아이의 울음소리와 어머니의 비명으로 가득 찼습니다. 아이는 멀고 먼 섬으로 쫓겨나 작은 방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광해군의 부하들은 그 방의 아궁이에 불을 떼기 시작했습니다.
나무를 미친 듯이 집어넣어 방바닥을 펄펄 끓게 만들었습니다. 아이는 너무 뜨거워 문을 두드리며 엄마를 애타게 불렀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아이의 비명에 귀를 기울여 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8살 꼬마는 그 뜨거운 방에서 끔찍하게 타 죽었습니다. 자신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 핏덩이 동생을 불태워버린 겁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광해군은 완벽하게 이성을 잃은 괴물이 됩니다. 아버지가 사랑했던 새어머니마저 궁궐 깊은 곳에 가둬버렸죠. 조선의 왕실은 그야말로 잔혹한 피바람과 공포로 물들었습니다. 그는 이렇게까지 잔인하고 무서운 짓을 저지른 것일까요? 그것은 그가 자기 자신을 진짜로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훌륭한 왕이라는 자신감이 있었다면 불안하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평생 아버지에게 인정받지 못한 상처가 있었습니다. 그 지독한 열등감이 권력과 만나면서 악마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남을 짓밟고 올라선 자리는 절대로 평화로울 수가 없습니다. 광해군은 동생을 죽이고 나서 매일 밤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죽일 것 같아 수시로 궁궐을 옮겨 다녔습니다. 마음의 평화를 얻기 위해 형제를 죽였지만 지옥이 시작된 겁니다. 진짜 적은 동생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불안이었습니다. 결국 그의 끔찍한 악행을 보다 못한 신하들이 칼을 빼들었습니다. 광해군은 왕이 된 지 15년 만에 반란군에 의해 궁궐에서 쫓겨납니다. 권력을 위해 모든 것을 버렸지만 결국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죠. 그렇게 발버둥 치며 지키려던 왕자리도 허무하게 빼앗겼습니다. 피로 물든 권력의 끝은 이렇게 비참하고 쓸쓸한 몰락이었습니다. 수백 년 전 조선시대 왕실에서 벌어진 끔찍한 옛날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 무서운 비극은 지금 우리 사회에서도 똑같이 일어납니다. 주변을 둘러보면 돈과 욕심 때문에 깨진 가족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칼만 들지 않았지 보이지 않는 무기로 형제를 찌릅니다. 조선시대의 왕자리 싸움이 지금은 돈 싸움으로 바뀌었을 뿐입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남긴 재산 때문에 싸우는 형제들이 있습니다. 어릴 때는 한 이불을 덮고 자며 서로의 눈물을 닦아주던 사이였죠. 하지만 아파트 한 채와 통장의 돈 앞에서는 괴물로 변해버립니다. 몇천만 원을 더 가지겠다고 법정에 서서 서로에게 욕설을 퍼붓습니다. 광해군이 동생을 죽인 것과 지금 우리의 모습이 무엇이 다를까요? 부모님이 남겨주신 식당을 두고 머리채를 잡는 가족도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더 이익을 보려고 변호사를 고용해 형제를 공격합니다. 내가 너보다 부모님께 더 잘했다며 서로의 가슴에 비수를 꽂습니다. 결국 돈은 얻었을지 몰라도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내 편을 잃게 됩니다. 명절이 되어도 찾아갈 곳이 없는 아주 외로운 섬이 되어버립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 그토록 치열하게 형제를 물어뜯는 것일까요? 숫자가 찍힌 종이 쪼가리 몇 장이 내 형제보다 소중한 것일까요? 돈이 많으면 다른 사람들에게 무시당하지 않을 거라는 착각 때문입니다. 내 존재의 가치를 내 통장의 잔고로 증명하려는 어리석은 마음입니다. 광해군이 왕자리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려 했던 것과 똑같습니다. 하지만 돈이나 권력은 절대로 내 마음의 구멍을 채워주지 못합니다. 외로움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돈을 지키기 위해 매일 의심하고 불안해하며 살아야 합니다. 내 형제조차 믿지 못하는 사람이 세상 누구를 믿고 의지하겠습니까? 돈을 얻고 마음의 지옥을 얻는다면 그것은 가장 멍청한 장사입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 아무것도 입지 않은 벌거숭이로 태어났습니다. 세상을 떠날 때도 내가 모은 돈과 권력을 단 하나도 가져가지 못하죠. 죽음 앞에서 우리에게 남는 것은 오직 사랑을 나눈 기억뿐입니다. 내가 아플 때 내 손을 잡아주던 따뜻한 형제의 온기만이 진짜입니다. 그 영원한 가치를 썩어 없어질 돈과 바꾸는 것은 너무나 슬픈 일입니다. 어릴 적 해질녘, 골목길에서 함께 뛰어놀던 시간을 기억해 보세요. 맛있는 과자 하나를 반으로 쪼개어 나눠 먹던 예쁜 마음이 있었습니다. 형이 넘어져서 피가 나면 동생이 더 크게 엉엉 울어주곤 했습니다. 그 순수하고 아름다웠던 우리는 도대체 어디로 사라져버린 것일까요? 세상에 때가 묻어버렸다고 해서 그 기억까지 모두 버리지 마세요. 지금 당신의 마음속에 형제를 향한 미움과 서운함이 자리 잡고 있나요? 부모님의 재산 문제로 얼굴을 붉히고 오랫동안 연락을 끊고 지내시나요? 내가 먼저 연락하면 지는 것 같아서 억지로 자존심을 세우고 계시나요?
하지만 그 차가운 자존심이 당신의 마음을 아주 천천히 병들게 합니다. 나중에 후회하며 울부짖어도 시간은 절대로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진정한 승자는 돈을 더 많이 챙겨서 부자가 된 사람이 아닙니다. 미움이라는 감정을 내려놓고 먼저 용서의 손을 내미는 사람입니다. 형제의 허물을 덮어주고 양보할 줄 아는 사람이 진짜 강한 사람입니다. 내 마음이 부드럽고 여유로우면 어떤 돈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것이 수백 년의 역사가 피 흘리며 우리에게 알려준 정답입니다. 오늘 밤 조용히 휴대폰을 꺼내 오랫동안 잊고 지낸 번호를 찾아보세요. 그리고 아주 짧은 문자 메시지 하나라도 용기 내어 먼저 보내보세요. 날씨가 많이 추워졌는데 밥은 잘 먹고 지내는지 문득 궁금하네. 거창한 말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저 당신을 생각한다는 마음입니다. 이 작은 용기 하나가 꽁꽁 얼어붙은 얼음산을 단번에 녹일 수 있습니다. 역사는 승자와 패자의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강해군의 실패를 보며 우리는 더 지혜롭고 따뜻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욕심의 괴물에게 영혼을 먹히지 말고 사랑의 힘으로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넓은 마음이 가족을 살리고 당신의 인생을 평화롭게 만들 겁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을 지키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성공입니다. 오늘 들려드린 조선시대 궁궐의 잔혹하고도 슬픈 이야기가 어떠셨나요? 역사를 통해 내 삶의 소중한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나요? 영상이 마음에 와 닿으셨다면 부드러운 마음으로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이 더 깊고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도 우리의 가슴을 울리는 새로운 역사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어느새 하루가 저물어가고 우리의 마음도 쉴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세상의 무게를 견뎌내느라 정말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돈과 성공보다 내 마음의 평화를 먼저 돌보는 따뜻한 저녁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눈을 맞추며 웃을 수 있는 편안한 밤을 보내세요. 지금까지 당신의 지친 마음을 다독이는 친구, 역사로 보는 오늘이었습니다.